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지열의 콩가루. 오늘은 투투예요. 투투. 투투 뭔지 아세요? 둘이래야 이거 아닌가? 진명! 야! 나 어떻게 하면 날 잊은 것 같은 아니야! 한쪽 때문에 아니야? 충격받았어. 아 이거 뭐예요? 이거 반쪽 어떻게 하는 거야? 한쪽 때문에 있는데 이거 제 춤이 네, 아 창피하다 근데 하고 나니까 아 저는 저 중학생 때 하던 어? 투투 사귄 지 22일 되는 걸 챙길 때가 있었거든요. 아, 22일을 챙긴다고요? 네, 투투라고 해서 여기 지금 피디님들은 좀 알걸요? 제 친구 저기 이거 실명 말해도 되나? 종시가 학생 중에. 아니 사귄 지 22일을 챙겼다고? 네. 왜냐면 그때는 어린 친구들이 너무 오래 사귀지 않으니까 22일 되면 막 친구들이 220원 주고 220원씩 모아서 그게 좀 얼마가 되면 그거 가지고 막 맛있는 거 먹고 캔모아 이런 데 갔어요. 식빵 무한으로 주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돈 뜯어내려고 괜히 막 만든 거 아니야? 야 근데 제가 해명을 하나 드리자면 네. 저는 결코 진별에게 저런 걸 하라고 시킨 적 없습니다. 이거 반쪽 오해하실까 봐. 해야죠. 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전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채널 번멍 있잖아요. 어. 제가 지지난주인가 아무튼 얘기했죠. 해달라고 500명 이상. 했더니 그날 하루 방송이 한 300명이 어. 는 거예요. 구독이. 우와. 진짜 야. 갔죠. 우리 야. 마케팅 직원이 나를 약간 신처럼 보더라고요. 어머. 아 진짜로 너무 감사하고. 그분이 그러시겠다. 변호사님 방송 가세요? 네. 그래서 내가 뭐 1000도 금방 될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직원이 그러더라고. 변호사님 1000까지는 뭐 금방 될 수는 있는데 이 시청 시간이 돼야 된다고. 근데 내가 차마 봐달라고 못 하겠어. 진짜 더럽게 재미없어갖고 저조차도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아니야. 거기서는 이제 웃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틀어놓고 딴짓 하세요. 아니 대박. 혹시라도 진지하게 이제 뭐 이슈를 보고 싶으신 분들 있을 수 있잖아. 네. 있을 수 있잖아. 맞아. 제목을 그렇죠. 보다 보면 아니, 근데 어. 저도 좀 이제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도 좀 재밌는 영상도 좀 찍고. 네. 맞아. 저희 지금 콩가루 발전하는 거 봐요. 이제 저희 영상 올리면 웬만하면 다 10,000회 어. 기본으로 넘습니다. 처음에 그 만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셨는데 근데 많이 끝이야. 아니에요. 그리고 만 분이 저 콩가루 보시는 분들은 진짜 제대로 봐주시는 분 찐이시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팟빵에서 2만 회 정도가 팟빵에서 소리로 듣는 거. 소리로 더 많이 뭐야? 들으시는구나. 그게 뭐야? 이 그게 뭐예요? 이 방송이 당황했어. 유튜브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팟빵 플랫폼에서 라디오? 같이 하기 때문에 팟캐스트. 팟빵이 아예 뭔지 몰라? 팟캐스트라고 이제 라디오처럼 들은 알아야 코드가 돼. 있어요. 알아야지. 알아야 되는 거지? 지금 왜냐면 내가 진짜 화살이 날라오는 느낌이 드는데. 왜냐면 지금 계신 곳이 팟빵이에요. 여기가 팟빵 홀이야. 팟빵. 팟빵 그건 스튜디오. 알죠. 여기서 왜냐면 이제 내 팟빵을 찍고 오니까 방이 아니구나 여기가. 그죠. 이게 그럼 뭐라고 해야 돼? 하긴 방송국인가? 저희 엄마도 빵집인 줄 아셨어요. 아 심지어 나도 택시를 한번 타고 오는데 기사분이 내릴 때 여기 빵이 그렇게 맛있어요. 팟빵. 아니 그러면은 이름이 이게 이제 팟빵이니까. 유튜브로 하고 그리고 소리로만 듣는 거는 팟빵이라 팟캐스트를 네. 음성으로만 송출하는 건 따로 있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어. 그게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네네. 거예요? 유튜브 앱처럼 아. 팟빵 앱이 있는 거예요. 아하. 그걸 통해서 근데- 들으시는 분이 2만 명이 넘으셔.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유튜브를 안 보고 왜 그걸 운전하실 때 혹은 뭐 일하실 때. 그리고 이제 몰래 네. 근무 중에 몰래는 아니고 근무 중에 일하시면서 이제 소리로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 예전에는 이어폰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티가 많이 났잖아요. 요즘에는 그 콩나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머리 길면 안 보이죠. 네, 여기다 그냥 툭 끼고서 그냥 뭐 옆에 뭐라고 얘기하시면 예 이런데 여기선 지금 이제 진 변호사님 떠들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혼자 일하고 때 이러면 그러면 이거 제 뭐지? 그러면 내가 이거 한 거는 그냥 소리로만 들으시는 거구나. 네. 혹시 팟빵으로 들으신 분 중에 진 변호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보고 싶으신 분은 다시 유튜브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실 거예요. 반쪽짜리 진 변호사님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갈쪽 회원분들의 평균 가장 많으신 연령대로 비춰봤을 때는 아마 짐작하시고 아실 거예요. 그거 몰라 진짜 근데? 이 반쪽 이거요? 이거, 근데 들어는 봤어요. 왜냐면 저도 예능 프로 같은 거 보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조금 나이 많은 개그맨 분들이 이거 많이 하시던데. 진 변호사 이제 그게- 개그맨 됐어. 와, 되게 굴욕적이다. 나이 1과 많은- 2분의 1. 1과 2분의 1. 그래서 반쪽이 되는 거야. 아. 반쪽.
이게 아니죠? 아까 어떻게 이렇게 하시던데? 몸을 이렇게 틀어야 돼. 아, 몰라 사실. 이게 찐이네. 아무튼 뭐 여기 반쪽도 있고 저는 오늘 질병청장 그러니까 나 옷 보고서 무슨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야, 초록색으로 바꿔. 대통령이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질병청장보다 제가 낫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쵸. 그럴 수도 있지. 전 어쨌든 외모는 뭐 나을 외모요? 거 아니야. 나 질병청장 누구지 모르겠는데. 외모는 있어요. 나을 거 아니야. 코로나 때 많은 무리를 일으킨 분이 계십니다. 우리 거 재밌는 거 합시다. 오늘 제목이 대체 내용 증명이 뭐라고? 왜냐하면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얘기 드린 것처럼 뭐 민사소송이라든가 아니면 생활 속에서 우리 대갈족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좀 몇 가지 정리를 해보자.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며칠이 걸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진 변호사의 머릿속에 다 떨어질 때까지. 제가 소송을 뭐 만약에 한 100개 정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면 사실 한 70%는 민사소송이에요. 그렇죠. 제일 많은 게 민사소송이고 왜 제가 내용 증명을 제목으로 꺼내 들었냐면 제일 사람들이 이 개그 프로 같은 걸 통해서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박명수 씨 네. 내용 증명 보낼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뭐 똑같다. 이래서 악마라는 별명이 혹시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거 도대체 뭐가 특별한 건가 이런 생각들을 안 겪어보신 분들은 네. 그리고 괜히 겁먹을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막 회사에 있는데 이게 날아오면 진짜 난리 난 건가 이러실 수 있기 때문에 알고 보면 별거 아닌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까 해서 제목을 대체 내용 증명이 뭐라고 라고 뽑아봤습니다. 저는 사실 내용 증명이 뭔지 몰라요. 근데 이제 하도 이런 예능이나 뭔 이런 아니? 데서 뭔 알아? 아는 건 있니? 주로 모르니까. 반쪽이라서 어떤 분이 뭔가 뭐라고 댓글 달지 느껴지는 내가 반쪽밖에 없냐 뭐 되게 달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용 증명이 뭔지 몰라가지고 그 생각도 했었어요. 저거는 꼭 변호사를 통해서만 써야 하나 내가 직접 써서 보내면 안 되나 내용 되죠. 증명해 이렇게 했는데 내가 거기다가 나는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돼. 내용 증명 그래도 써서 돼. 보내면 그것도 너를- 내용이잖아요. 너를 혼내줄 거야. 너가 나한테 무슨 잘못을 했냐면 어쩌고저쩌고 해서 아니 근데 중요한 건 내용 증명을 그렇게 보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일반인 실제로는. 분들이 내가 뭐 너랑 뭘 했는데 뭐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지 편지를 보내야지. 카톡 네. 장문의 네, 카톡처럼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 것은 사실 그날 그러한 내용의 어떤 편지든 뭐든 이런 것들이 같다. 뭐 그리고 만약에 도달 받았으면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효력만 있는 거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써 있는 내용이 뭐 진실이고 뭐 그런 효력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일반인이 그냥 보내는 내용 이제 겨들송이 친구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야 돈 내놔 이렇게 보낸다고 쳐봐요. 그러면 친구가 받고 뭐 카톡을 보내지 돌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겨들송이 나한테 변호사님 제 친구한테 제가 돈을 받을 게 있는데 법무법인 이름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당신은 뭐 겨들송에게 몇 년 몇 월 며칠 변제기 언제 금액 얼마 이자는 이율은 어떻게 해서 법정 이율로 빌렸는데 현재까지 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 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거나 아무런 응답이 없을 시에는 민형사상 재반 어떤, 조치를 네, 다 취하겠습니다. 취하겠습니다. 뭐 만약 상의가 필요하면 뭐 진승기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뒤에 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보내면 딱 받는 사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변호사를 선임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지. 내용 증명 발송을 맡긴. 그러면 그 뒤에 형사 고소, 민사 소송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은 안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이 돈 달라는 내용 증명과는 좀 다른 어떤 무게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구별을 하셔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 증명이라는 것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보내는 내용 증명일 경우에는 변호사가 실제 업무에 착수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경계하실 필요가 있는데 내용 증명이라는 그 자체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체국에 가서 이 서류를 하나 써. 네가 그냥 손으로 써도 돼. 근데 대신 이제 복사본을 만들어서 가져가야 되는 거지. 우체국에 가서 저 이거 내용 증명으로 보낼래요라고 하면 그 내용 증명으로 우편을 보내는데 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그 송섬이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이런 내용으로 우편을 보냈습니다라는 걸 나중에 이럴 수 있잖아. 나한테 보냈는데 네. 일반 우편을 보내면
난 그런 거 몰라 받아본 적도 없고 뭐 네가 그런 소리를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럴 수 있는데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이라는 걸 통해서 보내면 그게 증명이 되는 거야. 아 적어도 송섬이라는 사람이 이런 내용으로 양지열에게 어떤 사실을 통보를 했구나. 나중에 법원에 그걸 내면 증거로 쓰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의미가 있는 내용 증명은 뭐냐면 만약에 임대차 네. 같은 거 내가 이제 집을 이제 임차를 했는데 보통 갱신 청구를 하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내가 더 살겠습니다라는 걸 집주인한테 통보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그 기간 동안 내가 통보한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런 때는 이제 내용 증명으로 나 갱신 청구할래라는 내용을 보내면 그 날짜에 그런 내용의 편지를 집주인에게 보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니까 나의 이제 갱신 청구 행사 사실이 입증이 되는 거죠. 와. 물론 이렇게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네. 전화도 하고 녹취도 하고 다 증거를 많이 해야 남겨놔야 되는데 되는군요. 근데 어쨌든 이런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한 요런 이제 어떤 시간이 정해진 행위에 그 기한 내에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내용 증명은 법률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명확한 서류예요. 증거네요. 명확한 왜냐하면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집주인 분들이 가끔 피해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 아. 연락 안 받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연락을 취했다라는 증거가 되니까. 근데 내용 증명이 있으면 아니 이거 보내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내용 증명도 수치 거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내용 받는 증명이 거예요? 왔는데 그러니까 많이 받아본 사람들은 뭐냐면 누구한테 내용 증명 그 예상되는 뭐 그런 게 있다면 안 받아요. 그러면 수치 거부야. 네. 그럴 때는 이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을 해야죠. 뭐 그때부터는 배달 증명 이런 것도 있고. 사실 그 정도가 되면 상담을 시작해야 돼요. 네. 그렇죠. 왜냐면 이분이 법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거부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그때는 진승기 변호사를 찾거나 네.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럴 때는 이제 내용 증명을 캡처를 해갖고 카톡, 문자, 뭐 메일 이런 거 올 다 때까지 보내고, 계속 보내야 그렇게 되는구나. 보내고 전화도 계속하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제 친한 동생 이제 어머님 사건까지는 아닌데 이제 상가에서 이제 뭐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인데 예전 이제 그 상가 주인이랑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게 있단 말이에요. 상가 임대차 계약을. 근데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실제로 법에서 정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그 차임을 이제 월세를 달라고 당연히 싫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완전 막무가내인 거예요. 무조건 달라고 아니면 나가라고 그런 식인데 뭐 내용 증명도 안 받고 우리가 뭐 그렇게는 안 된다. 진짜 악랄한 게 월세를 받는 계좌를 막아버렸어요. 그 우리가 계약서에 이제 알고 있는 계좌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월세를 받는 계좌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뭐 2기의 차임을 연체하면은 이제 계약을 해지해 버릴 수 있거든요. 이제 민법상으로 이거는 뭐냐면 이행 거절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나중에 진짜 어떻게 판단받을지 모르거든요. 이건 사실 뭐 내용 증명이랑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긴 한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황당하잖아요. 난 돈을 주고 싶은데 돈을 안 받아. 카톡 차단, 문자 차단, 뭐 전화 차단, 아무것도 안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법원에다가 매달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대신 월세를 내는 거예요. 법원이 이제 내달라고 그러니까 법원이 법원에다가 보관을 시키는 거죠. 보증인이 되는 거네요. 어떻게 뭐 보면. 그런 이게 거죠. 공탁이라고 하면 되게 이제 형사 합의금만 공탁하는 걸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진 변호사 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2기수 이상 이 임대료를 안 내면 나 더 이상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 집 안 빌려줄 거야, 상가 안 빌려줄 거야라고 법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안 받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법원에 가서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도 이 사람이 안 받았어요라는 걸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법원에 이건 임대료 명목입니다라고 법원에 맡겨놓는 거예요. 보증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사람은 냈네. 내려고 했는데 네가 안 받아갔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좋은 근데 질문이네요. 어쨌든 되게 좀 번거롭죠. 매달 이거를 공탁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 사건 때문에 알아봤는데 그래도 또 요즘에 제도가 잘 돼 있어서 그렇게 매달 하는 공탁도 그렇게 막 어렵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가고 싶나 봐. 시계 보고 있네. 계좌이체 돼요, 계좌이체? 카톡 왔어. 요즘 양 변호사님이 좀 나태해졌다는 지적을 좀 하셨어요. 나태해진 정도가 아니라
이제 거의 뭐 이제 놓은 것 같아. 손 놓은 것 같아. 아. 그림도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오늘도 없죠? 솔직히 얘기해봐. 오늘도 없지? 오늘 그림 준비 안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없어. 야, 진짜 어이가 없다. 나는 아니. 나는 뭐 이딴 거 하면서 막 지금 시청률 나오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질병청장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그림도 솔직히 안 하는 게 가져오시고. 뭐가 있어? 그림 갖고 오는 거 말고 하는 게 뭐가 있어? 어? 지금 그림도 여기 안 가- 우리 프로그램 이름은 양지열의 콩가루인데.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어. 내 이름이랑 견일성 이름 없잖아. 저 다음 해부터 진승기 송섬이의 양지열 까기 뭐 이런 걸로 진승기 송섬이 양가루로. 양가루. 주제가 좀 막연했어요, 진 변호사님. 그 어떤 걸 가져와야 될지 몰라서 다음 주에는 제가 꼭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렇게 나태해질 수가 있네. 이게 거의 망조가 된 게 이제 몇 주간 슈킹 PD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아니 근데 슈킹 PD님 진짜 어디 가신 거예요? 감옥 간 거 아니야? 슈킹 감옥? 슈킹 PD는 이제 직접 이제 관망하는 것보다는 이제 직접 스튜디오에 들어온 거는 이제 다른 PD들이 보고 감시 정말요? 카메라 있는 거 아니죠? 그때도 얘기했는데. 근데 슈킹 PD님 좀 보고 싶어요. 안 보니까. 아니 이제 왜 그러냐면 저기다가 이제 뭐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막 쓰잖아요. 응. 슈킹 PD가 하는 얘기가 진짜 완전 개소리 있잖아. 야, 봐 이거. 봐. 그래요? 안 근데 보진 않아. 재밌긴 되게 재밌어. 그대로 따라하면은 시청률 막 이렇게 되는데. 네. 오늘 진 변호사 왜 저러지? 불안하게? 야, 너 그러다 내용 좀 받을라. 안 아니 되겠다. 우리 그래서 지금 슈킹 PD님 대신 계신 PD님이 계신데 아니, 개소리를 하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네, 해주세요. 네. 저 PD님이 열심히.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가져올게, 진 변호사. 아니면 양재 변호사 안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제 어떻게 저 법멍으로 정말 데려가세요? 양재 변호사 법멍까지 오면은 제가 봤을 때 이제 구독자 다 나갑니다. 근데 지금. 법멍은 왜 법멍이요? 멍멍이에요? 뭐예요? 멍 때리다. 이게 뭐냐면 뭔가 좀 되게 뭔가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뭐 여러 안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그냥 법멍으로 했어요. 이거 편집 안 되나? 임대차 관련해서도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 네. 갑자기 왜 저래? 아니 좀 더 갈구게 시간을 좀 주세요. 이게 바로 그림 안 갖고 온 양반아. 프레임 전환이라는 거예요. 야, 그런 방송을 식으로 너무 잘하시니까 너무 예전에 자연스러웠어. 이제- 싹둑 잘라버리네. 근데 임대차 하니까 생각나는데 저는 어릴 때 사실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많이 똑똑해졌지만 원래는 더 상식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임대차가 거의 뭐 아메바 옛날에는 수준이었죠. 플랑크톤. 옛날에는 임대차가 렌트카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아니 또 왜냐하면 차량도 아니 저기 지금 진 변호사 진짜 차 자동차 임대차 왜냐면 어릴 때 이렇게 지나가면 옆에 뭐 임대차 막 크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뭐 렌트카를 한국말로 임대차라고 하나. 근데 공인중개사 예. 그래서 그냥 그러면 주택 임대차는 뭐야? 그건 이제 뭐 주택 일도 보시고 자동차 일도 보시는 분이 크게 광고를 하시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죠. 어릴 때는 그랬어요. 아마 나 얘기했나? 나도 사실 그 상식 별로 없잖아요. 저도 그 크리스마스 이브 얘기했나 내가? 아니요. 크리스마스 이브 있잖아요. 그 24일이잖아. 이브를 왜 1부보다 먼저 하지? 진짜 나 진짜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먼저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떤 애들이랑 뭐 방송 이거 되게 이상하다. 왜 1부 진짜라니까?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임대차도 그럴 수 있죠. 임대차는 안 돼. 임대차는 안 돼. 와 손잘 빠르네. 2부 안 돼. 2부 안 이거 돼요. 돼. 진짜 이 얘기 근데 하면은 사람들이 진짜 눈빛이 진짜 무식하다는 눈빛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약간 결이 비슷하다고 느끼는 게 법에만 똑똑하잖아요. 저도 주어진 글은 정말 잘 읽어서 아나운서가 됐어요. 오케이. 충격적이다. 우리는 단기 기억력이 좋은 거죠. 좋아. 뭐 그림도 안 가져와놓고 참나 진짜. 맞네. 할 말 없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무릎 꿇고 있어 저기. 이 정도 급의 상식 부족한 에피소드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니 없어. 없지. 있을 수가 없지. 맞아. 주제가 우리만큼 없으면 얘기해봐. 맞아. 우리만큼 무식하면 얘기해봐. 얘기해봐. 양떠랑. 아니 뭐 많이 알면 잘못인 거야? 네. 되게 재수없다. 많이 알면 잘못인가?
와, 나 지금 최악이다 진짜. 저 사람 왜 저래? 저희 크루에 들어오려면 저희만큼 무식해야 돼요. 맞아요. 네. 연근 몰라 연근? 연근 그 연꽃에 아 근데 제가 야, 빨리 방송을 정상화 시켜야 돼. 잠깐만, 아니, 내가 최근에 임대차 얘기를 해야 그래갖고, 되니까. 조용 좀 해봐요 좀. 그림 장학과는 그왜말 끊고 그래? 아니 그 어디 갔는데 연꽃이 있더라고. 네. 그래갖고 찾아봤는데 그게 있더라고 연근이. 그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너 연근 먹었잖아. 연근 요즘 많이 조림 같은 거 안 먹었잖아. 드셔보셨어요? 많이 말라 있던데. 똑같은 거 맞는 거죠? 그 왜 이렇게 다 달달한 크기 거? 전에. 그 달달한 이유는 간장에 졸여서 설탕을 넣었으니까 달달한 거고. 침 뱉었어. 너무 개소리니까 지금 침 뱉은 거 봤어. 아, 연근이 달달한 게 아니구나. 원래 단 건 아니. 야, 저 아니 생연근 진짜 손절해야겠다. 단맛이 난데 어이가 없네. 연근 그냥 생으로 드세요? 아니. 아니 연근 중에 혹시 그거 뭐 피클처럼 이렇게 한 거 못 그러니까 먹었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안에 구멍 난 거 이렇게. 네, 그거. 약간 오렌지 모양. 오렌지 단면 같잖아요. 연근 갑자기 단면. 집에 가고 싶어. 같은 수준으로. 내가 그 상가 임대차 얘기를 하니까 다시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 연수원 때 왜 자꾸 정상화시키는 거야? 우리 아니 지금 대갈적 분들은 이 분위기를 더 좋아하는데 아니, 왜 아니, 자꾸 아니. 정상화를 시키냐고 내 말을. 그래도 알맹이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오케이. 법원에 그 이제 연수원 때는 그 봉사 활동을 네. 내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 법률 상담. 그렇죠. 법원에 가면 지금도 혹시 이것도 이제 참고로 알아주세요. 저희한테 직접 물어보기에 좀 답답하거나 시간이 빨리 급한데 변호사를 찾아갈 내용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 중에 네. 그 각각 법원에 가면 민원실 앞에 법무사분들도 계시고 세무사들도 가끔 나오나? 세무사는 못 본 것 같은데 법무사분들하고 그 변호사 요즘도 있을 변호사 거예요. 있어요. 예, 변호사들이 음. 당직을 서면서 간단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자리들이 마련돼 있어요. 그분들에게 상담을 해준 것들 중에서도 지금도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몇 개가 있는 게 정말 요만큼만 알고 있으면 큰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것들을 너무 많죠. 진짜 이게 법을 요만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그러셨어요 싶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네. 지금 임대차 같은 경우도 상가 임대차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요즘에는 많이 없는데 대형 사우나 아니면 이제 찜질방 같은데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일을 하시다가 돈을 모아서 몇 분이 투자를 해서 분양을 받으신 거야. 이제 그런 데는 이렇게 코너를 나눠서 분양을 해서 매점 분양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찜질방은 되게 이만하 크잖아요. 네. 이만하 큰데 코너는 요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다들 그 집 할 때 이게 임대차 보호신고 보호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이전해야 되고 도장 찍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전입신고. 전입신고 하는 거는. 근데 그것까지 하신 거예요. 그 절차까지. 네. 근데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는 모든 물건이 그렇지만 특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특정하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몇 날 며칠에 어떤 물건을 가지고 해야 된다. 상가 임대차는 그렇게 찜질방이 크니까 도면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사업자 여기를 등록 이런 거할 때. 사업자 등록할 때 여기를 분양받습니다라고. 근데 그분들이 그냥 찜질방 쪽하고 계약을 하면서 그 도면을 안 붙이신 거야. 네. 근데 그 도면이라는 게 진짜 정밀한 설계도가 아니라 그냥 손으로 그린 그림이라도 여기를 저는 분양받습니다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거를 특정을 안 해놓으니까 법적으로는 당신이 어디를 분양받았다라는 게 입증이 안 되는 거야. 전입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날렸어 그냥. 그런 경우 돈을 못 돌려받는 못 거예요? 돌려받는 거야. 법적 보호를 못 받는 너무 거야. 억울하다. 임대차와 관련해서 갑자기 그 생각이 상가는 거야. 전입신고가 아니라 이제 사업자 등록할 때.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해하기 쉽도록 오케이. 상가를 안 이해하기 해보면 쉽도록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이러면서 많아요. 또 어디 가서 그런단 말이에요. 상가 뭐 하러 가서 전입신고 돼요? 자, 네가 상가할 일은 없잖아. 우리 항상 겨들송 입장에서. 겨들송 입장에서. 그리고 이게 비슷한 사례가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요. 그 가끔 땅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도 이런 경우로 많이 당해요. 많죠.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좋은 땅이라 그래서 이렇게 딱 보이는 앞에 쫙 뒤에 강 있죠. 앞에 강으로 죠. 뒤에 산 있죠. 여기 배산임수. 택지 좋은 자리 있지 않습니까? 저 땅을 분양해 드리는 거예요.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꾼. 그래서 왜 여기서 어디가 사기꾼인 걸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 땅에 100평을 분양을 해드린 거예요. 네. 계약서 쓰고 100평 값을 치러.
근데 여기서도 이 땅이 예를 들어서 한 2만 평 된다고 네. 쳐봐. 그 100평이 2만 평 중에 어딘지가 특정이 안 된 거야. 안 되죠. 그러면 나중에 말했잖아요. 여기라고. 손가락으로 여기라 그랬잖아. 이 도면이 안 들어간 거야. 손도 막 이렇게 떠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 아, 뭐 내가 언제 여기라고 했어요? 여기라고 했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기획 부동산 사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땅을 엄청 큰 땅을 사람들 데려다가 여기가 곧 개발이 돼서 나중에 엄청나게 값이 뛸 것이다. 그래갖고 땅을 막 잘라서 팔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특정 구역을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분필을 하기 전에 땅이라는 건 필지별로 돼 있잖아요. 요런 네모난 땅인데 요 네모난 땅을 한 10명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들은 뭐냐면 10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는 거지 네. 내가 여기를 이렇게 특정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걸 특정하려면 분필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러면 분필 절차를 거치다 보면 그 입구랑 닿지 않는 맹지도 생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땅을 이렇게 쪼개서 파는 행위 자체가 기획부동산 사기로 될 가능성.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 거는 실제로 개발이 안 될 곳인데 개발이 될 것이라고 속여서 이제 가격을 실제 자기 산 가격보다 한 10배 비싸게 이렇게 파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또 하나 이제 얘기 드릴 게 뭐냐면 이거는 되게 많은 케이스인데 다세대 주택, 뭐 다가구 주택 이런 게 있어요. 보통은 뭐 빌라 같은데 이렇게 등기가 이렇게 1층 1호, 1층 2호, 1층 3호 이렇게 등기가 다 구분되어 있는 곳이 있고 1층 1호, 1층 2호, 1층 3호 등기가 구분이 안 돼 있어. 그래서 그냥 건물 하나야. 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자기가 뭔가 이렇게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이제 집주인한테 근저당권 설정을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근저당권.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왜냐하면 이게 나눠져 있지 음.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자기의 어떤 보증금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요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진짜로 전입 신고야. 그러니까 네. 전입 신고를 해도 못 보호를 받는 경우야. 그러니까 전입 신고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집에 세를 들었다라는 걸 법적으로 증명을 받아서 나중에 혹시 그 건물이 집주인이 건물을 날리더라도 그 경매를 넘어간 돈 중에서 이 사람의 임대차 보증금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보호를 해주는 건데 네. 똑같은 일이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니고 다세대 주택 있잖아. 연립주택이라도 하는데 거기는 들어가면 뭐 집 한 해에 뭐 5세대 이렇게 사는 네. 경우도 있잖아. 근데 그거를 등기를 할 때 안 넣어놓고 집 한 채로 등기를 해놓은 거야 사실은. 법적으로 한 채인 거야. 그래서 나는 분명히 예를 들어서 1층에 이 왼쪽 1층 2호에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았는데 네. 법적으로는 그 집에 어디에 살았는지가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야. 보호를 못 받죠. 그럴 경우에는 똑같이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남양주에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이제 합정 쪽에서 집을 얻으려고 알아보는데 조금 괜찮은 데는 다 전입 신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 근린생활시설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집주인이 상업시설로 등록을 해놓고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뭐 비용 처리라든지 이런 걸 못 받아요. 그리고 1가구 2주택 제한이 걸려서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내게 되거나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상업시설로 등록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는 즉시 내가 갖고 있는 이게 주거가 되는 거야. 이 부동산이. 그래서 집이 뭐 여러 채가 있으면은 갑자기 종합부동산세가 확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 자체를 그렇게 하는 거고 그거는 사실은 방법이 있는 게 전세권 등기를 하거나 네. 네, 그렇게 하면 돼요. 네. 근데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 집주인한테 네가 비용 다 내 이렇게 하면 되죠. 전세권 등기. 네, 전세권 등기를 하면 근데 돼요. 문제가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진짜 좋은 데들 있잖아요. 입지가 좋고 살만한데 네. 이런 데는 전세권 등기해주려면 너 가 이래버리고. 그렇죠. 그죠. 너 아니어도 들어올 사람 그렇죠, 많아.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법적인 보호가 장치가 맞아. 없어요. 그러면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저 그렇게 네. 몇 번 빠꾸 당했어요. 안 너무 들어가는 이제 게 좋아요. 적당한 가격대에 괜찮아서 들어가고 싶었는데 전입신고가 안 된다 그래서 전입신고 해주시면 안 돼요 이랬더니 그러면 그냥 다른 데 알아보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법의 흠결인 거죠. 이거는 현실적으로 저희한테 물어보셔도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뭐 이게 참 자본주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좀 황당하다. 근데 또 이런 케이스에서 제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계약을 했어. 전입신고 안 하기로. 그래갖고 계약금 했는데 이 임차인이 계약하고 나서 나 전입신고 해야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임차인이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인 거죠. 그렇죠. 계약을 했어. 전입신고 안 하기로. 어. 전입신고를 안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도장을 딱 찍고 계약금을 냈는데 갑자기 이제 갑자기 제가 교대송이 변호사 2명 데리고 와서 미안한데 나 전입신고 좀 해야겠는데 이러는 거야. 응.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전입신고를 금지하는 이 특약이 무효예요. 그렇지. 무효야. 그래서 법에 어긋나는 거니까. 사실은 가서 전입신고 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전입신고 해버리면 돼 그냥. 너무 양아치 아니에요? 아니 양아치라 이거를 양아치라고 하기는 어차피 그러니까 그게 법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를 그 사람이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싸움이 나는 거지. 그렇죠. 집주인 그러면 입장에서는 좀 집주인 입장에서 자기가 이제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거를 물게 된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판례는 임차인이 다 이겼어요. 이게 뭐냐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하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엄청 보호를 해요. 그래서 우리 둘 사이에 이런 특약을 맺어요. 뭐 차임을 월세를 한 달만 밀려도 계약 해지다. 이거는 법에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이거 왜 이래 이게 혀가 막고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아나운서 거기는 3회를 이제 밀리면은 계약 해지 사유라고 했는데 1회로 줄인 거잖아요. 네. 이거는 임차인한테 불리한 거잖아. 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했더라도 무효예요. 그렇게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예. 그래서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남은 시간도 임대차와 관련된 사건들을 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진 변호사님? 싫은데요? 싫어요? 좋아요. 좋아요. 저는 사실 그것도 있었어요. 준비도 안 해왔으니 난 할 말이 없지 조금 뭐. 막 변호사님들한테까지 나는 했나? 나도 안 했는데 뭔 소리야? 네가 구박했잖아 아까. 아니 나도 준비 안 했어. 이게 다야. 대갈쪽 분들은 자유로운 걸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제가 열심히 방송을 해서 돈을 벌면 나도 집을 사야지 막 이런 생각, 이런 꿈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 그러니까 집 못 사. 집을 사지 말고 만약에 너가 열심히 해서 여력이 되면 어디 그 왜 지방에 상권 좋은 데다가 건물을 사라. 그래가지고 그 월세 받아 먹으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를 이동현 작가님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 그것도 별도로 공부를 해야 돼. 그거는 그거 했다가 손해 보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 사실은. 그래요?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나는 아니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 집이 얼마나 관리가 안 될지가 그 상가 그 상가가 막 숲이 막 우거지고 막 엘리베이터에 막 시체 썩은 내 막 이럴 것 같아. 이게. 한 사고 나서 한 10년쯤 지나갖고 맞다 내 상가 이러고 아니 실제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이건 사기까지는 아니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웃기다. 이건 사실 뭐 변호사의 영역은 아닌데 어차피 내가 들은 얘기예요. 알고 있는 네. 얘기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그 겨들성처럼 수익 사업으로 뭐 목돈 들여서 광고도 많이 붙어 있잖아요. 뭐 얼마짜리 사면 뭐 한 달에 얼마씩 뭐 꼬박꼬박 보장이 됩니다라는 것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을 집주인이 팔면 처음에 그 한 몇 달 정도는 그 내는 사람이 있을 때 그거를 그러니까 혜택이 좀 좋을 때 그런 데를 파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지역적으로 봤었을 때 그 오피스텔이 뭐 옆에 새로운 것이 지어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 사람이 곧 세입자가 곧 나갈 상황인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가고 나면 오피스텔도 들어가는 사람도 골라서 들어가잖아. 다시는 이게 차임 임대가 안 나갈 그런 상가들도 꽤 있어. 그렇죠. 버려지는 것들 그런 데를 덜컥 그래 한두 달 정도 이렇게 꼬박꼬박 월세 들어오네라고 생각하고 딱 사면 그다음에 팔 때까지는 집주인도 입국 다물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도 그런 데라는 거 얘기 안 해주거든. 그거는 사기라고 할 수도 없어. 왜냐면 대한민국은 계약 자유의 보지가 원칙이 지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본인이 물건 제대로 안 알아본 거거든. 그렇게 자기도 물려 있는 사람도 꽤 많아. 진짜. 그래서 그거 무조건 그런 거 살 거야 아마. 저요? 무조건 100% 확률. 아니 10년 이내 살 정도로 돈도 못 벌겠지만 혹시 사더라도 그렇게 될 것 같아. 공부를 하고 사더라도.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집도 잘 못 보고 법도 잘 보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금을 사놓는 게 낫나요? 아니 왜 우리 투자 상담가가 아니야. 이건 다른 방송 봐. 그래요. 주변에서 온갖 조언을 다 해주세요. 이렇게 불쌍한가 봐요. 뭐 미술품을 사라부터 시작해서 뭐 뭘 모아라, 금을 모아라. 뭘 하든
그 영역에 관한 공부는 하고 해. 그죠 스스로 해서. 집을 들어갈 때도 저희도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맹지를 사게 된다거나 네. 아니면 정말 안타깝지만 상가를 부양받았는데 이게 특정이 안 돼서 보호를 못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만이라도 좀 찾아보고 그 부분만이라도 좀 알아보고 하셨으면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사실 솔직히 나도 할 말 없는 게 막 주식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이 야 이거 뭐 하라는데 그러면은 사실 그 회사가 뭔지도 찾아보지도 않고 그래? 야 일단 무조건 사 그리고 탁 하고 딱 봤는데 무슨 농업 관련 이런 회사야. 그래서 야 이건 뭔데 그랬더니 몰라 일단 사라 그랬어. 너무 전형적이다. 엄청 물렸죠. 와, 이 주식도 있고 땅도 있어요. 저 아는 분은 땅을 샀는데 되게 비싸게 주고 여러 넓게 많이 샀는데 알고 보니까 그린벨트지요. 그게 개발이 안 되는 기획부동산 데가 사기예요. 기획부동산이 대표적인 거야. 그 거기를 주거 형태로 집을 지을 수도 없는. 기획부동산 사무실에 가보면 이제 사건 때문에 사무실까지 가본 적이 있거든. 사무실에 가보면 어떤 구조냐면요. 한 많게는 한 10여 명 정도가 계속 전화기 붙잡고 앉아가지고 전화번호 쫙 찢어서 나눠가지고 하루 종일 전화 거는 겁니다. 여기 좋은 물건 있는데요. 어디 투자회사인데요. 그래가지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진짜 하루 종일 걸다 한 명이라도 있어요. 그쵸. 한 달에 한 건만 잡혀도 그냥 그 사람 몇백만 원 물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린벨트 땅을 그냥 팔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거는 진짜 사기. 완전 언젠가는 잡히려는 것까지 알고 있어. 언젠가는 털리려는 것까지 작정하고 달려드는 거야. 진짜 너무 무섭다. 그래서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변호사들 투자 사기 이런 거는 많이 당하는 게 우리 진 변호사는 당하기도 하고 내가? 맨날 내가 언제 당했지? 나보고 그렇다고 하시는데 약간 송소미 변호사 버전 아니에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야? 아니 잠깐만. 그 정도야? 내가? 진짜 심각하네. 되게 기분 나빠한다. 와. 왜 우리 겨드랑이 어디가 우리 어때서? 결이 비슷해요. 아니 결이 비슷한 것까지는 내가 나는 그럴 수 겨드랑이고 여긴 몸통이잖아요. 넌 얼추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머리가 없어. 겨드랑이랑 몸통밖에 없어. 척수 머리 척수반사로. 머리 여기 있잖아요 머리. 머리 아프다 진짜 갑자기. 하여튼 그런 부동산과 관련돼서만 또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또 뭐가 우리가 집주인분들 중에서도 가끔 이제 지금은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지만 네. 집주인들도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안 내고 잠적해 버리고 있어 계속 버티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저희 형이 타운하우스를 샀는데 이런 거죠. 되게 좋아. 평수도 넓고 싸게 나왔어. 그래서 집을 샀는데 가보니까 개판인 거야. 응? 그러니까 막 하자가 너무 많고.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과정을 거쳐 아마 타운하우스도 그런 게 있긴 있을 텐데 시행하는 데가 이제 시공사를 붙여요. 그럼 시공사 뭐 아파트니까 뭐 엄청 유명한 데들 들어오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뭐 하자 보증 증권을 끊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실제로 여기서 만약에 하자가 발생하면 뭐 한 50억 정도를 돈을 내놔요. 그러면 사실 하자가 발생하면 이 만약에 이 건설사가 망하더라도 그 보증사에서 돈을 받을 수 있어서 하자 수리가 다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마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런 게 이 금액이 이렇게 뭐 아마 어느 건축마다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시행사가 좀 이게 좀 작거나 아니면 진짜 마음 먹고 하는 애들이 있어. 내가 대충 난림공사하고 분양한 다음에 튀어야지. 의도적으로 있는 그런 경우는 갔는데 하자는 있고 시행사 날르고 시공사 망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냥 자기가 자기 돈으로 보증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 고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잘 알아보고 사셔야 돼요. 집에 하자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 어렵다. 진짜 진 변호사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한 게 요즘에 이제 서울의 집값들이 특히 아파트들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연립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지금 얘기한 타운하우스 이런 것들도 지금 서울 지역에서 많이도 관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들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하게 사서 평수도 넓고 내가 고쳐서 쓰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경우를 닥칠 수도 있고 또 이제 기왕에 하자 얘기를 했으니까 임대차 관련해서 제일 생활 속에서 민감하게 많이 얘기하고 다뤄지는 부분이
수도 고장 나는데 집주인이 고쳐줘야 돼요. 아니면 내가 고쳐야 돼요. 네. 이런 거 참 신랑이 많이 일어나죠. 맞아요.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원론적인 답변은 이제 제가 원론적인 답변하면 자세한 설명은 집에 와서 할 텐데 몰라 나도 몰라 나 누가 뭔 누가 소리야?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에서 우리가 배울 때는 이게 임대차는 건 사람과 사람과의 계약이 집 자체를 넘기는 건 아니거든. 네. 그래서 집을 잘 그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거는 틀린 말 하는지 맞는 말 하는지 잘 봐야겠다. 나도 아직 그래서 시험 본 거 다 기억하고 있어. 그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거는 집주인이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야. 수도가 물이 안 나온다. 그럼 집을 못 쓰잖아. 네. 난방이 안 된다. 집에서 어떻게 살아? 이런 그렇죠. 것들은 당연히 집주인이 보장을 해주는 거고 음. 살다가 뭐 전구가 나갔다, 변기를 깨뜨렸다 이런 거는 이제 개인이 해야 되는 거고 벽지 애매하다. 벽지. 그치? 저는 이사할 때 제가 벽지 다 갈아드리고 나왔어요. 근데 뭐라고요? 아니 저희 강아지를 키웠는데 강아지가 그러면 또- 조금 훼손했을 수 있으니까 다 그거는 이제 좀 그 아, 원상 이게- 회복 네, 업무라는 원상 게. 회복을 해드렸고 이게 되게 많은 게 이런 사례들이 많은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닳게 해서 망가진 건 내가 갈아야 돼. 그러니까 내 잘못인 아, 부분은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 없더라도 사용을 많이 해서 네. 마모가 돼서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이 집이 10년이 됐어. 그러면 내가 이사 온 지는 1년밖에 안 됐단 말이야. 그럼 9년 동안은 내가 안 썼는데 갑자기 마모가 돼서 망가졌어. 요거는 집주인한테 해달라고 하는 거야. 네, 네. 왜냐하면 나는 쉽지 1년밖에 않네. 안 썼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주장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집주인이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아유 어렵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생활 팁이라면 들어가시기 전에 집을 정말 꼼꼼하게 사진도 찍어 놓는 게 찍어놓고. 좋습니다. 동영상 카메라 같은 걸로 특히 낮에 네. 화날 때 아. 불이라도 켜놓고 자기가 못 볼 수도 있거든. 네. 못 볼 수도 있으니까 못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벽지가 무슨 10년이 뭐야 안에서 막 벌레가 나오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미 낡아 있을 수 있거든. 자, 이거는 둘 모두에 해당하는 건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집주인한테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내 집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가 새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바닥이 멀쩡했는데 갑자기 바닥이 개판이 됐어. 그러면 이 세입자는 뭐라 그러냐면 원래 들어올 그랬어. 때부터 이랬는데요. 음.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돈을 달라는 사람에게 상대방이 이러한 손해를 입혔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내가 이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바닥을 사진을 안 찍어놨으면 이 사람이 내가 그런 게 아닌데요라고 했을 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주인분들은 이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미리 다 이렇게 찍어두시고 사실은 또 세입자도 똑같아요. 집주인이 이상한 소리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나도 들어오기 전에 미리 다 찍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두 양쪽 당사자가 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 진짜 믿을 놈이 없네. 나도 못 믿겠는데 뭐. 아니 근데 겨들송은 그냥 아무도 안 믿었으면 좋겠어. 네. 누구를 믿어갖고 자꾸 저기 그러니까. 패가망신하고 그러니까. 그 믿는다는 게 우리 이제 법에 가장 그 민법에 있어서 특히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근본이라고 법에도 밝혀져 있긴 돼 있거든.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그렇죠, 거. 그렇죠. 우리 민사에 있어서 가장 큰 원칙,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게 법적으로 원칙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게 갈등이 생기고 나면 남 탓을 하고자 하는 게 사람의 원칙적인 마음이야. 네. 제가 잘못해서 그랬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가라고 그런 마음이 인단 말이야. 누구나 다.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런 것이 생겼을 때 내가 찍어놨는데 보니까 내 잘못이 맞네라고 하면 그다음부터 나도 인정할 수 있잖아.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해놓자라는 거지. 깔끔하게. 참 제가 이제 소송을 하면서 보면 너무 명백한 그런 사실들이 있어요. 그럼 사실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이제 우리가 진짜로 인정해야 될 사실은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의뢰인들한테. 근데 상대방도 그렇고 의뢰인도 그렇고 그걸 인정을 안 하는. 왜냐하면 이거는 어차피 인정될 게 뻔한데 네. 그걸 인정 안 하는 경우를 보면 되게 좀 그러니까.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맞아. 사과 한 번 하면 그냥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사과하고 네. 인정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죠? 이게 누구 얘기야? 아. 누구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알고 보니까 시사평론가 아니에요? 네? 이게 무슨 말이죠? 좀 대한뉴스 자리 노리는 것 같은데. 얼떨결에 시사평론, 정치평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타겟이 명확하네요. 네. 아직 뭔 얘기인지 몰라. 저는 어쨌든 저 때문에 우리 법인에 세무조사가 들어오면 압색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가 이거야. 세무조사가 들어왔을 때 공무원들이 되게 눈물을 흘리고 돌아갈 것 같아. 변호사가 이렇게밖에 못 살아. 너무 안 됐다. 이러면서 갈 것 같다는. 여기 법망 구독자 1000명도 안 됐는데 이러면서 아니야, 그 정도는 와주세요, 아니야. 여러분. 야 나가자. 한번 살려주십시오. 야, 진짜 그건 너무 과했다. 너무 가했다. 너무 과했다. 네. 아유, 그만큼 솔직하게 깨끗하게 큰 욕심 네. 부리지 않고 네. 있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네. 진 변호사 와, 얘기는. 저는 오늘 그 알아두면 좋은 법률 상식 이런 주제로 막 엄청 준비를 해왔는데 네. 중요한 거는 0이 0. 하나도 안 했어 내가 진짜. 0. 아 왜냐면 임대차 이런 생각도 못했거든. 도대체 0. 왜 그랬지? 내가 다 준비한 거네 그러면. 네. 내가 준비한 해온 일이 있네. 당당하셔도 돼요. 야. 그림만 안 가져왔다 뿐이지. 그러니까. 오케이 인정. 인정. 다음 주엔 그림 갖고 올게. 네. 다음 주에 그림 갖고 오면 그거 보고 전혀 상관없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야겠다. 따로 가자. 네, 저는 꼭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민사와 형사를 되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민사 소장을 냈는데 고소장 들어갔나요, 변호사님?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뭐 그런 좀 약간 구분. 지금 좀 할까요? 네. 뭐. 사실 민사 형사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민사는 그냥 사인들 간의 싸움이에요. 돈을 빌려준 자와 빌려간 자. 개인 대 그렇죠, 개인의 사인. 싸움. 네. 사인. 개인이라고 해. 오케이. 사인이라고 사인 4명? 뭐 이런 표정. 그래서 개인 대 개인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청구하는 쪽이 원고 그리고 청구를 받은 쪽이 피고. 받을 피. 피자 무슨 피자예요? 당할 피 아닌가? 상대방이란데 다른 사람을 가리킬 때 피하라고 하거든. 봐봐. 맞아 그거. 겨들손 변호사 버전 맞다니까요? 네. 그리고 민사는 이제 원고와 피고의 싸움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판사가 판단을 내리는. 형사는 달라요. 형사는 누구랑 누구의 싸움이냐면 수사기관과 범죄자 간의 그러니까 혹은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근데 한 당사자가 더 있을 수 있거든요. 피해자. 고소인. 그렇죠. 고소인이라는 피해자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피해자의 역할은 어디까지냐면 수사기관의 고소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에 내가 범죄를 입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네. 변호사도 여기서 역할이 있어요. 고소 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범죄 사실을 전해받고 증거를 정리해서 고소장을 고소 대리인 입장에서 내는 거예요. 대신 접수해 네. 주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제 수사기관에 어떻게 보면 일러 바치는 거지. 네. 쟤 나쁜 놈이니까 쟤 좀 처벌해 주세요. 그러면 경찰이 이제 불러다가 수사를 고소인을 조사하고 피의자를 조사하고 이제 검사한테 보내고 검사가 이게 죄가 된다고 싶으면 법원에다가 기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피고인이라고 불러요. 고소를 당했으니까. 이제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라고 하고 혐의점을 받는 사람. 고소를 범죄 당했을 혐의.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피고소인이라고만 하고. 네네 피고소인 아니면 뭐 피의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법원으로 넘어가면 아까 민사에서는 뭐야 분위기 왜 이래? 민사에서는 원고 피고잖아요. 네. 형사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해요. 피고랑은 또 다른 개념이에요. 거기서는 피고랑 피고인이 달라요? 민사에서는 피고고 네. 형사에서는 피고인. 그리고 변호사도 명칭이 달라요. 민사에서는 소송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민사에서는 변호사가 혼자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송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네. 근데 형사 사건에서는 변호사를 변호인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변호사만은 못 나가요. 당사자가 같이 나가야 돼요. 아, 2인 1조. 그렇지. 이게 생각 재판에 왜냐하면 형사 사건에서는 재판의 대상이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피고인이 되는 거야. 네. 민사에서는 내 돈 갚아라면 내 돈 갚아. 아니 다 갚았어 하는 건 재판의 대상이 뭐야? 중간에 돈이잖아. 네. 그러니까 그 돈을 놓고 한쪽은 원하는 사람이고 저쪽에서는 방하는 사람이고 피고 원고가 되는 거야. 아. 그 형사 재판에서는
재판의 대상이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빠지고 재판이 열릴 수가 없잖아. 네. 그 사람이 앉아 있으면 옆에서 변호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변호인이 되는 거고. 네, 그만하래요. 그러니까 자, 안 이거는 그래도 지금 이게 아,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음 주에 더 음. 자세하게 하고. 근데 되게 그 겨들슨 그런 능력이 있다. 막 엄청 열심히 막 설명을 해줬는데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막 도미노를 막 쌓았는데 잘했지 그런데. 방금 진짜 그런 느낌이었어. 내가 뭐 엄청 열심히 설명을 해줬는데 확 이거 있잖아. 왜 제가 왜 2인 1조라 그래서 네, 방송 한번 보세요. 네, 저희 22회 아 오늘 그러면 0.2 했네. 0.2. 네, 0.2. 50개 있거든. 네. 그림 안 가져왔다 혼났으니까 다음 주에 그림 가져올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또 그 대갈촉 굿즈 인증샷 인증. 또 하나 더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림 대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와. 이쁘잖아. 와 화분을 심으셨네요. 화분으로 저렇게 오. 쓰셨구나. 화분을 심은 게 아니라 화분으로 쓰신 거구나. 화분을 안에서 넣은 것 같은데. 화분을 심어? 화분이 막 자라. 이만해져. 자 머그컵이 고급스럽게 예뻐서 눈도 즐겁고 사진 찍는 재미도 있고 포장도 꼼꼼히 해주셔서 잘 받았습니다. 평소에 저거 있잖아요. 저 화분 심은 거 보잖아요. 저는 거의 저 캐릭터가 약간 감자같이 생긴 거예요. 아 감자. 그죠? 감자 뿌리 난 거 같지 않아요? 감자셋 같아 이거. 대가리 감자야. 감자셋. 어머니와 함께 대한뉴스 시청하는데 어머니도 머그컵 보시고 너무 좋아하시네요. 박스도 재치 있는 글귀와 대한뉴스 로고 그림도 있어서 박스까지 소장해야겠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예쁜 굿즈 잘 쓸게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기하다. 저는 받아갖고 박스 바로 버려버렸는데. 아, 왜? 하나 더. 귀여워. 뭐야? 대갈쪽 우리 굿즈 아들. 소개하는 우리 아들. 진 변호사들이야? 제 아들이에요. 아, 진짜요? 너무 네. 예쁘다. 아 우리 아들이 딱 저 컵을 보면 아빠 대한뉴스 컵 줘 이래요. 오, 귀여워. 대한뉴스 와, 전혀 다르죠. 너무 다르게 생겼다. 어머니 유전자를 많이 받았네요. 많이 받은 정도가 아니라 몰빵? 남자라는 거 이외에는 내 유전자가 들어간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요즘 스타일로 생겼다. 요즘 아이돌 스타일이네. 아 저거 말고 더 이쁜 사진 있는데. 아쉬워하는 저기 아빠. 진짜. 아니 아우. 대갈쪽 굿즈 소개 역사상 아동이 등장한 건 처음인 거예요. 너무 귀여운데. 엄청 귀여워요. 저는 네. 정면 사진도 봤는데 진짜 이쁘더라고요. 진짜 잘생겼어요. 진짜. 참 뜬금없이 뜻밖에도 진 야, 변호사가 그러면은 내가 아들 오늘 바보예요. 그림도 안 가져왔는데 내가 우리 아들 사진도 가져오고 내가 아니, 다 했네. 방송 아니 내가 다 했어 오늘. 방송 내용은 내가 더 많이 했잖아. 그럼 다음 주부터 뭐 진승기의 콩가루 가시던지요. 아, 양지열은 아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래도 즐거웠죠, 여러분. 저희의 장 투투는 변호사님 어머. 내 마음 알지? 왜냐면 나가서 또 사과하기 좀 그래갖고 그쵸. 방송에서 아, 네. 저희의 투투는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저희 23회로 다시 만나. 안녕. 저 시키지 않았어요. 진짜 저런 거 안 시켰어요. 다음 주에 23회에는 봬요. 뭐 마이클 조던 이런 흉내라도 내야 되나? 마이클 조던 이러고 있나요? 안 해도 돼. 아, 공 이거, 잡고 이거? 공 잡고.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반쪽.